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1일이 공휴일, 준공휴일 같은 느낌. 이제 공휴일입니다. 좀 많이 들긴 드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감사하고 오늘은 케이스하게 황태정 원장님이 GB월 스크니 그런 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 손주영 회장님께서 직접 출사하셔서 케이스 해주시고 박상 원장님과 그 다음에 신동호 원장님 그렇게 오늘 맹강이다.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뭐 인사 말씀을 드릴 필요 인사 먼저 하시죠. 오랜만에. 회장님 오랜만에 인사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다.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예. 그래요. 일단 그 강의부터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황세진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나도 이거. 어제 그 뭐고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화면? 화면. 역시 기술 부장이 있어야 일이 원만하게 맞아. 화면 보고. 이사님은 사람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까먹고. 좋다. 좋다 진짜. 진짜. 그림이 좋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연히 발견된 단남벽 비유라는 제목의 강의를 맡게 된 동물경대학내과 황세진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짧게 강의를 끝내는데 요즘 저희 강의를 하루에 한 개만 하는 바람에 조금 슬라이드를 몇 장 더 준비했습니다. 조금 지겨워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연히 발견된 담낭법 비유라 하면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GB월 시크닝이 좀 보입니다. 누가 이쪽도 GB월 시크닝이 보이는데요.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GB월에서 뮤코자보다는 시로자 내지는 그 사이에 저희의 플루이드 차이는 시크닝을 할 수 있겠고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오른쪽의 경우는 점막이 비대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나는 다 보자마자 바로 진단하겠다 이걸 목표로 오늘 강의를 좀 준비했는데요. 요즘 AI 시대에 이 강의로 또 AI가 만들어주면 좀 강의를 편하게 하지 않을까 해서 AI로 먼저 만들어봤습니다. AI로 먼저 AI에 이제 디퓨즈 GB월 시크닝이라고 하고 이제 제목을 딱 치니까 이제 제가 만든 것처럼 했지만 감마 앱이 만들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구조를 보여주면서 해부학 특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담낭의 해부학적 특징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담낭벽은 유일하게 점막하층이 없는 유일하게 아주 특징입니다. 점막하층이 없어서 저기 2층이 없어서 점막층과 근육층이 바로 접하게 있어서 염증이 낙성 질환이 빠르게 진행돼 버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저 헬스터 밸브가 있어서 담낭 수축지 담즙 유출을 돕는 이 구조긴 한데 이게 손상이 되면은 담즙이 정체가 되니까 저희 담낭 이렇게 돌에 의해서 콜레스테인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두 가지 구조를 가장 특징적으로 AI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낭면 존대 임상적 의의로 초음파에서 GB월이 3mm 이상인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하고 감별 진단으로 담낭염과 성근종증, 담낭암 세 가지를 구분을 잘 해보자. 그래서 불필요한 담낭 절제술을 또 피하되 또 적절한 시기에 수술할 수 있도록 초기 담낭암을 놓치지 말자.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1차성 담낭 비유와 2차성 담낭 비유로 이 AI는 갈랐는데 1차성은 이제 어큐트 콜레티타이티스, 크로닉 콜레타이티스, 캔서. 그다음 2차성 담낭벽 비유로는 담낭에 염증이 파급된 경우 그 전신질환에 의해서도 담낭벽 비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5가지 딱 정리를 해서 어큐트 콜레티스, 크로닉 콜레티스, 지비올 이데마, 칼시노마, 잔소마토스 콜레티스입니다. 이렇게 예서 구분했는데요. 우리 이론적으로 잠깐 배경 보고 제가 강의한 준비로 한번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큐트 콜레타이티스는 소노그래픽 멀티사이가 있는 경우에 어큐트 콜레 진단하기 좋겠고 디퓨즈하게 GB와 티커닝이 있으면서 GB 스톤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버피가 없고 어큐트한 콜리키 페인이 없다면 이제 크로닉 콜레티시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GB월이 두꺼워져 있는데 그게 이레귤러한 GB월 티크닝이 보인다면은 우리가 캔서를 감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고 굉장히 지저분한 메스처럼 보이는 게 GB에 있다면 잔소글로마토스 콜레티티스도 감별 진단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I가 정리해준 이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앞서 보여드린 진단을 하자고 하니 조금 부족합니다. AI에서는 일반적으로 GB 월 thickning,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로 보면서 많이 떠올리는 그런 것들은 설명을 잘 해줬지만 일반적으로 잘 흔히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히 가이드를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주변 사람한테 묻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동영상들을 친구들이 많이 보냅니다. 이건 뭔데? 제가 잘 정확하게 설명을 잘 못하고 설명해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음파상 담낭벽 비율에 대해서 진단에서 증례를 통해서 한번 이론적 글로만 봐서는 이해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증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나토미입니다. GB는 fundus, body, infundibulum, neck, 그리고 CC duct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GB wall이 3mm 이내여야 되는데 3mm보다 두껍다면 GB wall thickening이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편입니다. 히스톨로지로 4개의 층을 보는데 뮤코자 레이어에서 바로 머스큘러 레이어, 그다음에 시로자 레이어가 돼버리는데 이게 소무크자가 없다는 게 아주 강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담낭벽 종대는 지금 나되나요? 담낭벽 종대 할 때 카테고리 머리에서 딱 떠올리는 거는 보세요. 들리죠? 네. 담낭염이냐, 흔히 보는 어큐트 콜레냐, 크로닉 콜레시티스냐, 그리고 어큐트 콜레시티스도 아니고 크로닉 콜레시티스도 아니고 스토트 안에 보이지 않는데 GB 월만 두꺼워져 있다. 그러면 이게 성근종증은 아닌가? 근데 성근종증인 저 팔로 하려니까 GB 월이 이레귤라 티크닝을 보인다. 그러면 캔서도 감별해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다른 질환들은 뭘 생각해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걸로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마이크가 중간에 끊기진 않나요? 임상의 입장에서는 이런 진단을 꼭 하려는 이유가 수술할 필요 없는 환자를 내가 잘 모르겠다고 수술하러 다 보내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아주 저명하게 누가 봐도 성근종증이라고 팔로우 해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거는 성근종증이다 자신있게 생각하고 팔로우 했는데 병이 커지는 경우, 그러니까 얼리 GB 캔서를 놓치는 경우,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GB 월 티크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케이스를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소도 담낭벽 종대 찬다에서 진행해서 담낭 한번 놓치지 말자. 딴 거 다 까먹어도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면 사고는 안 치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앞에서 쭉 설명드린 카테고리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어큐트 콜레티티스입니다. 어큐트 콜레타이티스는 잘 아시다시피 담낭관이 폐쇄가 돼서 담낭 내압이 상승됩니다. 그 담낭 내압이 상승되니까 GB월이 부종이 생기고 붓고 허혈이 처리되고요. 그래서 그쪽에 화학적 염증이 생기고 세균이 증식하면서 생기는, 그래서 급성 복통으로 내원하게 되고 대부분 결석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성 단낭염의 소견을 좀 볼 텐데요. 제가 급성 단낭염은 동영상으로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실제로 급성 단낭염 환자를 초음파로 대고 오래 보고 있으면 환자 너무 아파하고 동영상이 또 주변에 가스 때문에 예쁜 영상은 잘 안 남더라고요. 동영상은 없는데 소견을 잠깐 보면 소견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보고 그럼 증례 보겠습니다. CT 덕트에 돌이 박혀 있는 경우, 그리고 초음파를 갖다 댔을 때 좀 아파하는 경우, GB월 티크닝이 있으면서 루멘이 늘어나 있고, 페리콜레시스틱 플루이드 콜렉션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어큐트 콜레타이티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GB가 늘어나 있고 여기 프로브를 갖다 대면 환자가 아파하고 돌이 있는 경우, 그래서 시스틱 덕트에 돌이 박혀져 있고 초음파를 갖다 댔을 때 아파하고 GB월 티크닝과 GB 루멘이 디스텐드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큐트 콜레타이티스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도 GB가 늘어나 있고요. 아주 빵빵하지 않지만 GB가 늘어나 있고 소노그래픽 멀티 사인이 있고 GB 주변으로 콜레시스틱 플루이드가 있는 경우에 어큐트 콜레타이티스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도 스톤이 GB에 이렇게 있고 GB 루멘이 늘어나 있으면서 소노그래픽 멀티 사인 프로브를 갖다 댔을 때 아파하고 주변에 페리콜레시스틱 플루이드 콜렉션이 있는 경우에 어큐트 콜레티티스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너무 아파하니까 진단하기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크로닉 콜레시티스입니다. 크로닉 콜레시티스는 가장 흔한 담낭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석이 돌이 장기간 담낭벽을 자극하고 염증이 생겨서 담낭벽이 비호됐을 때 우리가 진단할 수 있고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담낭암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크로닉 콜라이타이티스로 잘 오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GB 캔서였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크로닉 콜라이타이티스도 이제 팔로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팔로우를 하면서 병변이 진행되지 않는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크로닉 콜라이타이티스는 총 4가지로 한번 카테고리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랜지셔널 크로닉 콜라이타이티스로 스톤이 있으면서 GBOL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 그리고 월 에코 섀도우 컴플렉스라고, 이건 사진 보면서 보면은 쉽게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BOL이 석회화가 되어 있는 폴세라인 GB가 있겠고 잔소 글루마토스 콜라이타이티스가 있겠는데, 이것은 이제 아데노마요마토시스인지 암인지 혹이 덩그러니 있는 경우에 CT 찍거나 수술해서 진단하게 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랜지셔널 크로닉 콜라이타이티스인데요. 두꺼워진 담낭벽에 그 벽이 이레귤라하고 레귤라하게 보이고 스톤이 같이 있으면 진단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집이 전체가 부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담낭이 접히거나 꼬이면서 방이 2개로 나뉘고요. 그래서 2개로 나뉘고 원위부에 GBOL이 두꺼워진 경우에 우리 국화성 담낭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닉 콜라이타이티스 증례인데요. GB가 그냥 빵빵하게 늘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브를 갖다 댔을 때 이쪽은 아파하지는 않고요. 넥 쪽에 스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 스톤이 보이는데 바디하고 푼투스 부위는 GB월이 좀 티크닝이 보인다. 일부에 GB월 티크닝이 보이면서 스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콜레스테티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리는 경우인데요. 크로닉 콜라이타이티스 중에서 보면 여기도 GB고 여기도 GB인데요. GB가 원위부와 근위부가 2개로 방이 나뉩니다. 방이 나뉘고, 그리고 푼두스 부분 쪽에 내부에는 슬러지 내지는 스톤이 보이고요. 이쪽에는 GB 월 티크닝이 없는데 원위부에는 GB 월 티크닝, 뮤코자가 비유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서 이렇게 GB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크로닉 콜라이타이티스 증례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크로닉 콜라이타이티스의 두 번째 경우로 에코 월 섀도우 컴플렉스인데요. GB 안에 스톤이 가득 차 있는 경우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GB 월이고 안에 스톤과 월 사이에 루멘에 바이플로이드가 있고 그리고 스톤이 가득 차 있는 경우, 그래서 GB 월, 그다음에 에코, 스톤 때문에 생긴 에코, 섀도우 보이는 월 에코 섀도우 컴플렉스입니다. 이렇게 보여서 처음에 이거 잘 생각 안 하고 보면 GB가 없네 하면서 이제 GB를 계속 찾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GB가 보이지 않을 때 그것도 감별 진단으로 생각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폴세라인 GB입니다. 세 번째 폴세라인 GB인데요. 담낭벽 근육층, 담낭벽의 근육층에 연속적으로 석회가 쫙 끼어서 뒤쪽으로 섀도우가 싹 보이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월 에코 섀도우 컴플렉스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점막층에 그랜줄라 스페이스에 부분적으로 석회화가 보이는, 점상 석회화가 보이는 이런 식의 보이는 폴세라인 GB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는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 듣지 않는데 몰랐을 때는 처음에 당황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소 글루마토스 콜라이타이티스인데요. 사실 잔소 글루마토스 콜라이타이티스 저도 이제 한두 번 봤는데 처음에 초음파 됐을 때는 이게 잔소군 이렇게 진단하지 못했고, 뭐지 이게 뭐 덩어리 져 있는데 이거 암인가 이게 뭐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CT 찍어서 이제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많이 알지 못했는데요. 잔소 글루마토스 콜라이타이티스는 경계가 불분명한 황색 결절, 황색 유광종이 뭐 덩글덩글해서 메스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초음파에서는 담낭암인지 뭔지 감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담낭이나 담낭 간의 폐쇄로 담낭 내강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그 담즙이 점막 바깥쪽으로, 그래서 실루라 쪽으로 벽 쪽으로 유출되면서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생돼서 GB 밖으로 뭐가 퍼져나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암이랑 구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으로 이렇게 보인다 하고 CT에서 이렇게 보인다 하는데요. 초음파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저는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불규칙한 메스처럼 보이는 경우에 잔소 글루마토스 콜라이타이티스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감별 진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큐트 꼴레와 크로닉 꼴레, 그 다음에 이제 GB 캔서 보실 텐데요. GB 캔서는 이렇습니다. 정지 영상이고요. 푼두스 부분에 GB 월 스티크닝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옆으로 리버 쪽으로 조금 퍼져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GB가 균질하게 GB 내에 점막이 균질하게 두꺼워져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보이는 경우 CT 찍어봤을 때 옆으로 퍼지는 이런 GBE 캔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GBE 캔서는 예후는 매우 불량합니다. 90% 서남이고 돌을 동반된 경우가 많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매스 리플레이스먼트 GB 타입이나 GB 벽이 두꺼워져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폴립인데 좀 큰 폴립 같은 경우에도 수술해서 캔서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GB 캔서 찾는 문제 낼 거니까 이론 잠깐 읽어보고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스케일에서 하이퍼에코에가이 보이고 익스트로루미나 매스 인필트레이션 아까 앞서 보였던 그 정지상 영상이죠. 또는 GB월이 이레귤라 티크닝을 보일 때 우리가 캔서를 생각할 수 있겠고 폴립 형태일 때는 1cm 이상이면서 로뷸레이티드 서페이스를 가지는 저에코의 그 폴립 같은 경우에는 캔서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개고 제가 5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GB입니다. GB고 여기가 GB1 티크닝이 좀 있어 보입니다. 내부를 자세히 보면 코멘테일 아티팩트 내지는 그 하이페르 에코이가 포사이들이 보인다고 볼 수 있겠는 GB1 티크닝이 있는 코멘테일이 보이는 병변입니다. 두 번째는 폴립입니다. 폴립인데 이게 1cm니까 한 2cm 좀 넘어가 보이는 폴립 보입니다. 도플러를 댔고요. 도플러를 댔을 때 안쪽에 피딩 베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하나 감별 진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폴립이 로뷸레이티드한 그 표면에 보이는지 그리고 이 폴립이 리버와 비교했을 때 저에코인지 그리고 하이포에코액한지 로뷸레이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캔서 여부를 감별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GB고요. GB의 월 thickning이 디퓨즈하게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푼두스부터 바디까지 이어서 디퓨전 GB 월 thickning을 보이는 경우가 세 번째가 되겠고 네 번째는 이것도 푼두스 부분에 GB 월 thickning이 있습니다. GB 월 thickning이 있는데 이 GB 월 뮤코자 쪽이 되게 두꺼워져 있는데 슬쩍 지나가는 코멘테일 아티팩트 보이시나요? 코멘테일 아티팩트가 있으면서 GB와 티크닝이 있는데 이건 좀 주관적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레귤라하게 본 사람은 GB 캔서로 수술하더라도 보고 레귤라하고 시메트릭해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팔로우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변비가 되겠고 다섯 번째는 GB 내에 스톤 슬러지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래 내부에 돌도 보이고 바디에서 내부로 넘어가는 부분에 폴립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이레귤라 마진에 폴리포이드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진단할 수 있겠고요. 5개 중에 2개인데요. 오늘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해서 인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봤으면은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거 폴립이 너무 크니까 수술하자 그랬을 것 같고요. 슬러지하고 폴립 같이 있으니까 수술 같이 할까 말까 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일단 폴립이 좀 크니까 수술하자 그랬을 것 같고 2개의 경우가 GB 캔서였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초음파만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고 명확하게 결정 내리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렇더라 하면 조금 더 진료를 볼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I가 말한 이런 어큐트 콜레, 크로닉 콜레, GB 캔서, 그다음에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는 AI에서 설명 안 했고 잔소글로마토스, 플레테티스 요것을 내가 잘 공부를 하고 이제 진단하려고 하는데요. 이 AI가 놓친 그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는 잠깐 설명하고 강의에 나와보겠습니다.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는 말로 하면 좋았습니다. 기실내, 담즙이, 차사, 앙금이, 플레스를 작은 그림으로 보면 좀 낫습니다. 그래서 뮤코자층과 근육층이 두꺼워지면서 뮤코자가 안쪽으로 근육층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GB와 티크닝이 보이고 이렇게 계실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계실 안에 콜레스테롤이나 석회나 결정 같은 것들이 박혀있게 되면 이 박혀있는 것 때문에
코멘트의 아티팩트 볼 수 있는 GB 월 티크닝과 코멘트의 아티팩트가 보일 때 우리가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진단할 수 있고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놀라 타입도 있고 세그먼탈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푼도스에만 국한된 경우 제일 많이 보고요. 제너럴라이즈 타입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일 수 있겠는데 제너럴라이즈 타입은 전체적으로 GB 월 티크닝이 있으면서 내부에 코멘트의 아티팩트가 보이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푼도스가 이렇게 부어 있고 마치 코니콜레티스로 보이겠지만 자세히 보면 코멘트 아티팩트와 하이페르에코이가 포사이드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를 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그멘탈 타입으로 GB월 중간에 이렇게 부어있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푼도스 타입은 대부분 많이 보니까 저현적인 경우도 보겠지만 저현적인 경우에서 조금만 이상하다면 GB 캔서도 생각해야 되고 세그멘탈 타입에서는 GB 캔서가 거의 구분 못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애매하면 한국병원 보내거나 수술하는 경우가 수술하는 것으로 진료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B 월 테크닉이 있으면서 RA 사이너스가 있고 그 내부에 크리스탈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에서는 코멘테일 아티팩트가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코멘테일 아티팩트라고 하고요. GB 월 테크닉이 있으면 컬러로 되면 트윙클링 아티팩트 형태로 보이는 경우에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인데요. 이게 GB이고 이거는 푼도스 타입입니다. 푼도스에 국한된 GB 월 테크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푼도스에 국한된 GB 월 테크닝을 볼 수 있겠고 자세히 보면은 코멘테일 아티팩트, 하이페르에코이간 포사이들이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확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보기 어렵습니다. 리니어 프로브로 푼도스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을 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하이페르에코이가 포사이드를 보이시라고 했습니다. 코멘트의 아티팩트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로 팔로우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신 없으면 당연히 수술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코멘트의 하이페르에코이가 포사이드 보이시죠? 그 내부의 GB 월도 굉장히 이레귤라하거나 지저분하게 보인다기보다는 시메트리하게 우리가 자주 흔히 보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자신 있게 팔로우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AI의 강의와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정리들을 통해서 환자를 직접 보려고 초음파를 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GB 월 티크닝이 디퓨즈하게 있고 물론 코멘테일 아티팩트는 안 보이지만 스톤도 없고 그리고 월 자체가 되게 깨끗하게 여러 개로 두꺼워져 있어서 이것은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아닐까 하고 이제 우리가 앞에 공부를 좀 충분히 익히고 측면에 살펴보면 그렇게 진단하고 좀 팔로우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 처음에 보고 뭐지 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설사하고 배 아파서 왔습니다. 한 이틀 동안 자기가 굶었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틀 동안 장염이 이제 보통 배 아파도 자꾸 먹으면서 자꾸 더 토하고 더 아파하면서 오는데 이 사람이 이틀 동안 굶었다 가길래 심상치 않다 생각해서 수액 좀 맞으면서 랩을 좀 하자고 했고요. 랩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ODB도 2,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큐트 바타이티스에 세컨더리 페인지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다겠습니다. 답을 알고 보면 싶은데 처음 봤을 때는 이거 계속 쳐다봤어요. 계속 보고 방향 바꿔서 보고 돌려서 보고 아무리 해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제 머리에 잘 익히고 하면 이제는 이런 경우에는 허트페일러도 생각하고 이제 다른 이제 부종 이데마가 있으면 여러 가지 경우들을 잘 생각하면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 알고 봐도 또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건 어떻습니까? GB가 있는데요. 이 GB 월 내부에 시스트가 있네.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저 예전에 제 친구가 이런 거 보내줬는데 별거 잘 모르겠는데 나쁜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답을 보내줬던 있는데 제가 또 만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GB가 있고 GB 월에 시스트가 처럼 보이는 게 있네. 근데 이거 이제 CT 찍으니까 CT는 제가 안 찍었는데 여기서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다른 이유로 오늘 CT를 또 찍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판독이 이제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있더라고요. 푼도스에. 그러니까 이거 말고 여기가 이제
저 GB월 테크닉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거에 자꾸 눈에 붙여가지고 여기를 제가 잘 못 봤는데 여기 GB월 그래서 참 이게 이렇게 딱 누가 질문하면 이게 되게 없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게 보통 넘어가 버리는데 이걸 수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에 찾아보니까 이 GB월 시스트가 있는데 이거 수술해 봤더니 아무나 아니더라 이렇게 뭐 케이스를 우리나라에서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진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봤던 시스트보다는 조금 더 안에 내용물도 좀 있어 보이는 저희 것도 있었고 하니까 아마 EUS도 하셨거나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애매하다 하면서 수술했던 것 같고 비나인 케이스도 있긴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 교과서에 카테고리화 되지 않은 진단명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데 혹시나 그런 경우를 본다면 그런 것도 있었더라 생각하시면은 좀 환자한테 과한 치료는 조금 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부 오늘 쉬는 날에 다 오셔가지고 공부하러 오셨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는 거 못 봤던 사람들은 또 한번 경험이 됐으면 싶어서 하나 또 남겼고요. 요약을 하면 GB월 테크닉 있을 때 먼저 아프면 어큐트 꼴레 생각하고 아프지 않은데 두꺼워져 있는데 스톤이 동반되어 있으면 크로닉 꼴레를 생각도 하고 크로닉 꼴레 중에서도 몇 가지 경우도 있었는 것들을 한번 기억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이외에 우리가 진짜 궁금한 GB월 테크닉인데 콜레티티스가 아닌 것 같은데 스톤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데 부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성근종증을 이렇게 맨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캔서 절대 놓치지 않게 자세히 보고 잘 모르겠으면 대학병원 보내서 EUS를 하든 수술하든 하게 보내드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진단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제일 흔하게는 GB의 그 이데마가 되어 있어서 세컨더리하게 월 테크닉 있는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아까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GB 월 내부에 시스트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강입니다. 71명이 들어왔죠. 숫자에 민감한 우리 하나님한테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시면 질문 안 들어왔습니까? 제가 지금 딱 네. 5번 5개 케이스 한 번만 다시 좀 2, 4, 5 생각했는데 2번, 5번, 그다음 4번, 4번 좀 찝찝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건 뭐였을까요? 코멘테일 그리고 이제 집에 아데노마 여기 이제 GB 월 테크닉이 이렇게 푼두스 부분에만 이렇게 있는 걸로 봤고요. 그래서 이쪽 편과 이쪽 편이 약간 시메트릭하게 부어 있고 이게 이레귤러하지 않고 여기만 이렇게 부드럽게 있어서 저는 아데노마요마티스를 생각했고 좀 더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변으로 보면은 이렇게 코메테일이 보입니다. 코메테일이 여러 개가 보여서 이거는 코멘트리 여러 개 보이니까 아데노마요마티스로 생각하고 팔로우를 해보자 했고요. 이런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6개월이나 3개월 팔로우를 합니다. 해서 또 괜찮으면 또 안심하고 1년에 한 번씩 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CT 찍는다고 더 뚜렷한 답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용기 있게 팔로우 하기도 하지만 코멘테일 아티팩트도 없고 제가 일반적으로 보던 거 조금 다르면 보냅니다. 환자한테 바로 수술할래요? 대학병원 가서 엄청 비싼 검사 많이 한 다음에 수술할지 말지 결정할래요? 이렇게 옵션 주고 보내드리는데 이 경우는 좀 저는 저명하다고 보고 팔로우했던 케이스. 보다가 좀 애매할 때 팔로우 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나 쌤은 CNI라인을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시는지 그냥 그거는 안 하는지 예. CNI타인은 체크를 좀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거 갖고 진단은 안 되지만 혹시나 나오면 또 애매해지고 정상보다 조금 더 올라버리거든요. 근데 그 GB월이 시큰이 있을 때 일단 뭐 에피셀리움 쪽에 시큰이 있느냐 아니 머슬 레이어 쪽에 이게 있으면 뭐 머슬 레이어가 있으면 뭐 쪽에 뭐 프레셔나 이런 게 백플로우가 걸려서 뭐 카디악 시로시스라든지 아니면 뭐 세컨더리하게 뭐그 주위에 인플라메이션 생긴다든지 이게 사실은 좀 초음파 참 좋은 거 쓰시는데 그게 구별이 됩니까? 이거는 머스큘라 레이어의 월 레이어가 두꺼워진 것 같고 이건 에피셀리움 그런 것 같고 뭐 그런 게 구별이 됩니까? 일단 이용민 원장님께서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죠. 그 정도의 실력자는 아니긴 한데 저는 이제 보는 게 그 정도가 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여기가 시로자가 두꺼워진 거냐 뮤코자가 두꺼워진 거냐 이런 걸 제가 정확하게 구분은 못하는 것 같고
이게 뭐 물론 사양이 좀 높은 초음파긴 하지만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그저까지는 구분 못하지만 이제 이렇게 디퓨저하게 GB1 시크닝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이렇게 되면은 GB1 내부에 이렇게 프리더 플래시 있는 거잖아요. 이건 뮤코자 쪽이 아니라는 그 정도 제가 구분하는 게 다고 여기서 뭐 머슬까지 구분 물론 우리 배경 원장님께서 강의 준비하시면서 여기는 제가 못 남겼네요. 이걸 GB1하고 이게 3층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 강의록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GB 이걸 이제 리니어 프루브로 바꿨어도 이렇게 바꾼다 해서도 이게 GB1과 이 시로자 GB 커넥티브 티슈하고 뮤코자를 잘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 그 디게프트도 선생님도 그러시고 있지만 뭐 사실 뭐 어디 강의 가서 들어보면 항상 막 GB1 시크닝을 슬라이드 이렇게 쫙 펼쳐놓고 이거는 LC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뭐 하트 펠류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뭐 콜레시타이티스다, 크로닉. 저는 아무리 봐도 저게 지금 그러니까 하는데 맨날 강의는 뭐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 뮤코사 레이하고 서브뮤코자라니까 머스큘러 레이하고 구별해서 맨날 그래 얘기하는데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저 정도 그냥 보고 머스큘러 레이어 정도 좀 두꺼워져 있으면 저거는 그냥 뭐 의심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보면 다 슬라이드 펼쳐놓고 맞춰보라는 식으로 해놓고 자기들 하나하나 아기를 맞춰가는데 들어보면 또 긴가 싶기도 하고 막상 내가 리얼필드에서 보면 다 두꺼워져 있는 근데 그 예전에 김대현 원장님 키 증량 보여주셨는데요.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같은 사진 또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까 캔서더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심메트리 가지 않았다는 걸 이제 다시 뒤돌아보면서 설명해 주신 게 있었는데 항상 초음파는 부정확하다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요새 제가 한 번씩 보면 두꺼워져는 있는데 CT 찍어보면 별로 안 두꺼워져 있는 사람들 그게 근데 패신가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초음파는 보면 엄청 두꺼워져 보이는데 그냥 CT 찍으면 다 괜찮다고 그렇게 옹호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요새는 그냥 보고 그냥 뮤코자 레이어가 안 두꺼워져 있고 그냥 뭐 경계가 명확해 보이고 하면 약간 두꺼워져 있어도 그냥 뭐 괜찮습니다 그냥 팔로우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선생님 어떠신지 저도 처음에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약간만 두꺼워져 있다. 최근에는 뭐 3mm. 저는 이제 GB1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거나 뮤코자에 두꺼워져 있는 건 진짜 두꺼워져 있는 건데요. 보다 보면은 이런 층만 이렇게 좀 두꺼워 보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만 두꺼워 보이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에 GB 바깥쪽에 펫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런 거는 따로 설명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저도 매번 궁금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고 질문도 그런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오거든요. 개원한 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그런 질문 오는데 그런 쪽은 조금 우리가 오늘 제가 강의한 록에서는 진단 카테고리는 없으니까 좀 지나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체져서 그럼.